20페이지 2번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어정의 공인중개사. 자, 용어정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중개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이 공인중개사. 3번이 중개업인데 순서를 조금 2번, 3번 바꾸보면, 왜냐면 중개하고 한 글자 차이 나는 게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중개업. 그 다음에 3번, 3호를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4번, 4호가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이렇게 6개 용어가 있습니다. 6개가. 조금 전에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중개업은 뭐냐 하면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업이라는 건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업이 직업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이 세 개가 들어가면 무조건 중개업입니다. 자, 그러면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정인하고 하면은 이모, 고모, 배우자, 친인척 한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 취득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 취득하는 거죠. 중개업, 중개를 직업을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특정인하고 하면은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 중개 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토지만, 학원만, 모텔만, 공장만 해도 중개업이죠. 중개를 계속하면. 그러나 이모에게만, 친구에게만 중개하는 건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된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10번 하면 업이고 5번 하면 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중개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가령 3건만 했다 하더라도 한 건당 1,000만 원씩 받았다면 1년에 3,000만 원 벌었으면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10건을 했다 하더라도 10,000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얼마나 반복해야 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요.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간판 달아놓고 했다면 한 건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왜냐하면 간판 속에는 손님 오면 받겠다는 의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 의사가 있으면 비록 반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의해서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따라서 28회 시험에도 출제됐는데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즉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법.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미국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는 40만 6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는 10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죠. 아직도 30명 정도가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입니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지금 현재 10만 6천 명 정도만 개업을 해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 뉴스 볼 때 자막에 보면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는 거 봤죠?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명함에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잖아요.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법적으로 용어 정의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고, 취득해가지고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취직을 하면 소속공개사라고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다. 따라서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 그런데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어감이 좋지 않죠. 또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뀌었고요. 용어 정의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등록한 자.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은 시도지사한테 취득을 해가지고 등록은 시군구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데,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그걸 편의상 우리는 중개인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중개인,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개인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중개인이라는 분들은 자격증 없이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개업공개사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인데, 이분들은 직원입니다. 직원. 한마디로 말하면 직원인데,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인자가 있으면 직원이고요. 고용자, 놈자자가 있으면 사장입니다. 놈자자가 있으면 사장이다. 그래서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우리 현업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직원을 실장 이렇게 많이 하죠. 여자분들은 실장, 남자분들은 부장부터 거의 시작해요. 저는 상무로도 근무해봤어요. 말만 상무지 그냥 고용인이 직원 명칭만 전무하고 싶으면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무한다고 했어요. 나이 좀 먹으면 상무, 전무, 젊은 분들은 부장 이렇게 취직하면. 자, 현업에서는 그렇게 부르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씁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자격증 있고 없고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번째, 중개업무 할 수 있는 점은 또 차이점입니다. 중개업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근데 이 중개업무가 무엇인지 우리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업무란. 그래서 국토부 요건 해석에 중개업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중개업무는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